안녕하세요. 참여영석입니다. 자, 제형 솔로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투자 경고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다 보니까 뭐 예상했던 것처럼 조정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 자, 투자 경고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으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앞전에 우리 투자 경고 올렸을 때 어땠죠? 요 날이죠. 요 날 첫날에 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9%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9%까지. 자, 이런 경우는 버티기 힘든데 일단은 여기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버텨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봐야 되죠? 야, 이거 잘하면 거래 정지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늘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경고 패턴에 의거해서 횡보, 그 다음에 상승 혹은 조정, 반등, 그 다음에 상승 요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 정지가 얼마에 가야지 걸리는지 요 공시 내용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요, 이 투자 경고에서는 거래 정지 잘 안 가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경고이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사례가 있었어요. 두 번째 투자 경고에서는 거래 정지까지도 갈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요 시나리오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JP모건에서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요건 제가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 직접적인 투자가 들어온 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에서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거래 정지 첫날이기 때문에 조정은 우리가 예상은 했고, 그 전에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늘 영상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다 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은요, 아시죠? 100% 공짜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영상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다른 종목들도 꾸준히 봐주시면 무조건적으로 도움 되실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자, 역사적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신고가 갈 수 있구나라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이 투자 경고에서도요,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 정지가 갈 수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인 이제 순서는요, 이제 주의죠. 투자 주의 다음에 그다음에 경고 다음에 이제 위험이죠. 위험에서는 이제 바로 거래 정지로 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온 건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주의 상황에서는요, 뭐 어떠한 제재가 없어요. 일단은 더 올라가면 경고가 될 거야라는 부분이고요. 경고에 가게 되면 일단은 미수와 신용이 제약이 되죠. 왜 그렇죠? 일단은 이 투자 주의, 그다음 경고 이런 공시가 나오는 거는요,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예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위험성, 리스크를 좀 줄이게끔 하려고 이제 거래소에서 만든 이제 룰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형솔루텍은 이제 경고가 걸렸고, 경고에서도 다이렉트로 정지가 갈 수 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있죠. 공시 내용에. 자,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자, 해당 종목은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에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회 하나여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 뭐였죠? 지정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지정일 전일이죠.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요 날의 종가보다 높은 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인데, 사실 첫 번째 항목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항목. 예를 들어, 내일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2일 동안 40%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만약에 내일의 기준으로 했을 때 D-1이란 뜻입니다. 이 D-2일 그 캔들의 종가와 비교했을 때 이틀 동안 40%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캔들의 종가와 계산해 볼게요. 자, 4,970원이죠. 1,970원. 요 종가보다 자, 1.4 40%죠. 40%가 이제 6,958원이에요. 물론 내일 6,958원에 갈 수는 없죠. 자, 요 날의 종가 기준 40%다 보니까 오늘이 마이너스 2%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를 가도 이 가격은 가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요. 거래 정지 되는
기준 요건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요날의 종가, 그 다음에 경고 기간 동안 이 D-2일의 종가 기준, 이틀 동안 4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요거예요. 이 두 개에 해당이 되면요,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제형솔루텍 두 번째 경고죠.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진짜로 거래 정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원익홀딩스가 요때 투자 경고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풀었어요. 풀고 다시 한번 투자 경고 풀고 더 상승을 해주면서 두 번째 투자 경고에 걸렸습니다. 근데 투자 경고 걸리는 이유에 어때요? 또 횡보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요날에 정확하게 거래 정지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형솔루텍 역시도 두 번째 투자 경고야, 그럼 거래 정지도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에 넣어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 경고 패턴에 의해서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4일차에서 5일차 동안은 조정 혹은 횡보가 나올 수 있다. 아시죠?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이날에 투자 경고 공시가 나왔고 실제로 요날부터 경고 종목이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 동안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투자 경고를 계속해서 더 유지를 해줬어요. 수년을 했지만 결국엔 풀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슈팅이 나왔다.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기간에 4일차 때 진입하셨으면 어때요? 요거 수익 나시는 거예요. 요게 무려 100% 정도 되죠. 우리가 이걸 다 못 먹더라도 절반만 먹어도 50%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은요, 여러 종목에서 먹힐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먹힌다. 왜 그렇죠?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해제 요건이 중요해요. 해제 요건.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어느 특정일, 쉽게 얘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 투자 경고가 10일 동안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1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의 종가로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이 안 되면은 투자 경고가 풀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는 세력들 입장에서 풀고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죠? 거래 정지가 당하게 되면은 본인들도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돈이 묶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 반등, 그 다음에 투자 경고 풀고 슈팅,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되니까 이 10일의 중간값이 언제죠? 4일차에서 5일차죠. 이때까지는 보통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예요.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은 원래 이게 패턴대로 갔다라면은 조정, 반등, 그리고 이날의 종가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왜? 15일이죠. 아마 10일째 되는 날이 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패턴, FM적인 패턴이었다면은 이날의 종가가 얘를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넘었죠. 그렇다 보니까 3일 더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됐고, 어쨌든 이 투자 경고가 15일 최고가를 넘지 않는 날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죠. 제가 좀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HJ중공업이 첫 번째 투자 경고 걸렸을 때 8월 13일 날 공시가 나왔고 14일 날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날 공시 나왔고 이날부터 경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까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공시 내용 중에 15일 중에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10일째. 이 주포가 컨트롤 하죠. 딱 최고가 이날이잖아요. 이날에 종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4일 조정, 6일 반등 이후에 딱 투자 경고 풀리는 날 되자마자 다음 날부터 날아가죠. 얘도 4일차 때 만약에 진입했잖아요. 저점 대비 무려 180%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형솔루텍은 첫 번째 투자 경고에서 100% 정도 수익 가능했잖아요. 얘는 180%도 나왔습니다. 이만큼 투자 경고가 패턴적으로 굉장히 잘 먹힌다. 이게 제가 기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공시 내용을 알아두시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세력들 입장에서 경고를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법들, 보통 기법이라고 하면은 이평선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뭐 캔들, 돌파할 때 이런 식의 이제 기법들이 많은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공시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앞으로도 계속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평생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기법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면 안 먹힐 수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얘는 공시 기반이다 보니까 결국 투자 경고를 풀고 가야 되는 이 이유, 이것 때문에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한번 써먹어 보셔라. 공부 차원에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최근에 종목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까요? 자, 현대약품도 경고 종목이 걸렸었습니다. 자, 얘는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이 이제 12월 9일날 경고 지정이 공시가 떴죠. 다음 날인 10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날부터 경고 종목 됐어요. 공시는 이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날은 대부분 조정이 나오는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타입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슬슬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서 그런지 변칙은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결국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일차 때, 5일차 때까지 한번 진입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요구가 수익이 가능했죠. 그래서 저점 대비 만약에 4일차 때 진입했으면요, 얘도 거의 60% 가까운 수익이 가능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니죠. JP모건의 공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3.69%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보통 공시가 뜨면요 5%를 넘었을 때 공시가 나오죠. 이제 5% 룰이라고 해서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한 건데 신기한 건 5%가 아니라 3.69%예요. 이거 왜 그렇죠?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26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자, 여기 이제 증감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마이너스 25만 주도 됐다가요, 플러스 25만 주도 됐다가, 120만 주, 130만 주 가까운 매수도 들어왔다가 나가죠. 매수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뜻이죠? 단타예요, 단타. 단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JP모건이 실제로 이 제형솔루텍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검은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높죠. 검은머리 외국인이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그냥 단타를 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굳이 비교를 해드리면 이 키움 창구를 이용해서 주문을 요청한 거예요. JP모건 쪽에. JP모건 쪽에 요청을 해서 대리 주문이 들어와서 일단은 공시 자체는 JP모건으로 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증권사를 이용했다라면 실제로 본인의 이름으로 지분 공시가 나왔을 건데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죠. 69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아마 5%가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요 날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안에 5%가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영업일수 5일 안에 지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요날 같아요. 26일이네요. 26일 기점으로 영업일수 5일 안에 지분 공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사고팔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공시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이런 증권사 말고요. 진짜 투자 회사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의 이 3대 주주가 이 블랙록이라는 실제 투자 회사죠. 블랙록은 진짜로 투자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에.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쭉 들고 가죠. 근데 JP모건은 일단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단타 친 거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단타 쳤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랙록이라든지 대표적인 또 투자 회사 어디 있죠? 자, 글로벌 투자 회사, 이 뱅가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 이건 진짜예요. 뱅가드도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ETF에 이제 투자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뱅가드는 아마 지분 공시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는데 블랙록은 실제로 투자를 했다. 어디에? 삼성전자에. 블랙록이 들어온다라면 진짜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맞아요. 하지만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증권회사들이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이에요. 자, 종목인데 일단 예상 수익률이 500%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500%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와 근거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면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무상증자 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라고 검색을 해보셔도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6일 전에 나온 저스템 무상증자, 대한제강 무상증자, 유일에너테크 무상증자, 폰드그룹 무상증자, JW 신약도 무상증자, 다 뉴스가 나온 지 1주, 6일, 1주 이런 식밖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무상증자 종목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도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테마? 무상증자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이 원래대로라면 100%만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되죠? 500% 혹은 더 많이 가면 1000% 이상 가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또 왔거든요. 점상을 3번 가고 또 추가로 상한가를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테마로 번지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이게 테마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고요.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는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 치고 굉장히 미비하죠. 다른 대기업을 보자면요,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유보율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의 유보율은 몇 프로죠? 75,000%죠. 현대차 7200%였어요. 근데 얘는 현대차의 몇 배죠? 13배 정도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면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몇 프로죠? 75,000%예요. 이 정도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으면 20대 1도 가능하고요. 30대 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2000% 갑니다. 2000%.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무리가 있죠. 늘 시장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보수적으로 접근. 그렇다면 유보율을 그래도 고려하면 그래도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500%가 예상된다라는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제 좀 납득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 보시면요, 텔콘 RF 제약이에요. 얘도 보시면 점상을 1번, 2번, 3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330% 갔는데 얘 무상증자 진행했던 거 2대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온코링 테라피틱스, 이 종목도 무상증자, 얘는 3대1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300% 갔습니다. 각각 제가 무상증자 대장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텝, 이 종목은 무상증자 8대1 진행했거든요. 8대1 진행하고 1300%. 많이 갔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1300%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상도 가능한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500%가 예상이 되니,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되니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꼭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만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형솔루텍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하서 이거 아니에요. 인생 바꿔드리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으니 손익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손절을 하더라도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얼마가 가능한 거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진짜 수익 나시면 다시 한번 중장기 종목 포트로 옮겨 타셔도 좋죠. 이런 종목 제가 또 추후에 영상을 통해 다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기간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1년 정도?
1년 너무 길죠. 그렇다고 2년? 2년은 너무 말도 안 되죠.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발동이 되면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자, 빠른 내에 승부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뭐가 있죠? 자, 요거죠.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마로 보내면요.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유리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무리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문자로 두 글자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확인하고 들어갈래요? 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시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다 보니까 애초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서도 진입이 어렵죠. 왜? 무섭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진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데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했다가 공시가 나오면 요거 한번 대박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이 이제 1월 5일이에요. 자, 1월 5일인데 정규장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오늘 진입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또 내일이죠. 1월 6일에는 제가 진입해 보실 수 있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남겨주세요.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제형이라고 지금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1월 6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늦어도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요. 요 파란색 링크 나올 거예요.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내일이죠. 화요일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형솔루텍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투자 경고 상태이고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 패턴으로 간다라거나 혹은 더 간다라면 거래 정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뭐를 생각해야 되죠? 내려왔을 때, 조정이 왔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되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울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세력들 CB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주가를 올렸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상승했던 구간에 만약에 최근 위치가 고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상승했던 구간,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 어디죠? 요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3,000원이죠. 요 구간에서 보통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여러 종목에서 먹히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런 구간에서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자, 고점에서 한 번에 물량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시 떠넘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죠. 보통 이래서 이 쌍봉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이유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 아니면 헤드앤숄더 패턴. 자,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종목 우리기술. 이것도 전환사채 세력들이 장난친 거죠.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쌍봉 패턴이에요. 근데 얘는 어쨌든 원전 섹터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 딱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죠. 물론 여기 이탈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요 노이즈가 강하게 있었어요. 웨스팅하우스와 한정 간에 노예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딱 절반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쌍봉 패턴이 나와줬다라고 보이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NKM이라는 종목. 자, 이 종목도 전형적인 전환사채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올랐다가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 정확하게 절반 라인이에요. 요 라인. 자, 21만원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쉽죠? 이게 세력들,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결국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면요. 자,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쌍봉 패턴이 나오면 끝났다.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형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쌍봉 패턴과 헤드앤숄더 패턴을 기억했다가 반등 나올 때 탈출을 노려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제가 이 제형솔루텍 좀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면 영상을 통해 제가 가감없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이게 필요하죠. 자,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제형솔루텍의 신고가, 자, 신고가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제가 더 좋은 내용 제형솔루텍 내일 어떻게 된다라면 급하게 좀 촬영을 해드릴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셨다가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